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SS가 어떻게 기술을 개발을 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어떻게 공유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고 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디스럽션한 기술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사실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남들하고 같이 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하고 협력하는 그런 여러 활동들을 저희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은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티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회사들, 커머셜하게 이미 그 다 성숙된 그런 회사들하고도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뜨고 있는 기술, 이런 이머징한 테크놀로지를 가진 회사들은 대부분 벤처, 스타트업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하고 세컨 티어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유수한 대학의 석학 교수님들께서 미래 연구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대학하고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외부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활동이 외부에서 저희를 찾아오기만 하는 거는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도 가서 많이 만나야 되고요. 저희는 산호세하고 그 런던하고 텔아비브에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조직이 따로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은 계속 회사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괜찮은 회사, 또 우리가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면 좋은 회사들은 또 골라서 회사에 저희가 가기도 하고 또 저희한테 초청을 해서 소개를 듣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저희는 이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이라고 부르는데, 올해만 한번 따져보니까 한 65회 이상 저희가 그 소개를 했고, 또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벤처들이 많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한국은 또 특별히 코리아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이라 그래서 올해도 한 30개 이상 회사를 초청을 해서 기술도 소개하고 또 해당되는 사업부에도 소개를 해서 이 기술을 어떻게 사업에 적용하면 될지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산학은 저희가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영국 다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AI, IoT, 보안 등 여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브라이틱스 아까 말씀드리셨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대학에 같이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6개 대학하고는 그 차원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암호 분야는 동형암호라는 기술은 서울대하고 산학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오후 트랙 3번에서 이제 서울대 연구원하고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 혁신을 위해선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머리, 그리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 임직원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게끔 하고 그거를 또 인큐베이션을 시켜서 또 사업화까지 이루게 하는 그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시드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공모전이니까 경진 대회처럼 해서 이제 당선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한 7개월 정도 프로토타이핑 기간을 줍니다. 이분들은 그것만 합니다. 7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업화할지 또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오늘은 그중에서 알파법하고 인스파일러라는 저희 사내 소사장 스타트업 이제 고텔 그런 두 가지를 오후 트랙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재밌게 여러분들 관심 가질 게 AI를 스타크래프트 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따 점심시간에는 이벤트를 좀 하고요. 실제 경기하는 걸 중계를 보실 수 있고, 딥다이브 세션에서 진짜 AI 알고리즘을 스타크래프트로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지? 라는 거를 딥다이브 세션에서 또 자세하게 알고리즘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SS가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브라이틱스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 또 저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객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 나서 내가 노트북에서도 좀 하고 싶고, 또 학생들은 내가 요거 학기만 끝날 때는 브라이틱스를 썼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도 쓰고 싶고, 이런 보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라는
노트북 버전으로 해서 오픈소스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고요. 이거를 하는 의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이 아니라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툴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게 하자라는 게 저희 꿈이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나 회사나 고객들이 다 같이 생태계를 훨씬 더 활성화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탑티어 컨퍼런스라던가 세미나 등에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나 국내나. 그리고 또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 보니까 올해만 봐도 한 150회 정도 한 것 같고, 특히 또 저희가 가진 기술이 진짜 좋은 거야, 이 실력이 진짜 좋은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받을 필요도 있어서 경진대회 같은 데도 좀 나갑니다. 그래서 좀 우승도 하고 탑티어 등수에 들기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후에 또 캐글에 나갔던 그 사례, 경험, 교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고 공유하는지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정말 이런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SS가 과연 디스럽션을 하고 있는가, 디스럽티브한 기술을 과연 얼마나 만들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조, 금융, 서비스, 물류, 유통, 의료, 굉장히 다양한 기업 고객이고요. 그 기업 고객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한테 줍니다. 이거 제일 안 되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도 기술을 개발해서 또 해결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AI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3가지 영역의 서비스, 분석형, 시각형, 대화형이라는 AI 서비스로 어떤 난제들을 해결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보안하고 블록체인도 이제는 굉장히 많은 유즈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녹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게 플랫폼으로 저희는 모든 거를 계속 축적을 해 나가기 위해서 표준 통합 플랫폼,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는 거 위에서 이런 모든 기술들을 축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형 AI는 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수치 데이터, 그다음에 로그 데이터, 센서에서 나오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런 비정형 소셜 데이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을 해냈는데 과연 이걸 분석해서 어디다 쓰느냐. 저희가 제조 고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조 그러면 여러분들 공장을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는 많은 설비와 기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비들이 만약에 하나가 수천 대씩 되니까 하나가 고장 나면 그 공정이 서버리죠. 그래서 이 기계들이 언제쯤 고장 날지를 알려달라, 미리. 이게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력 데이터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하루나 5일 전에 이상을 감지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 외에도 분석형 AI는 예를 들면 심전도를 가지고 부정맥을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이 여러 영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 선호도 같은 거를 가지고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이상 감지, 부정맥 판독, 컨텐츠 추천에 대해서도 트랙 2 오후에 그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려운 점을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알고리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시각형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AI로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이미지나 동영상 이제 이런 것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조 고객이 많기 때문에 제조에 대한 사례도 많지만, 또 리테일 같은 경우 매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얼굴을 인식한다던가 하는 쪽에도 이 시각형 AI가 쓰이고 있고,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차인데, 차를 제조할 때 마지막에 외관 검사를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육안으로 하는 거 대신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서 이미지를 다 캡처하고 그거를 데이터 많이 오그멘테이션 시켜서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3배나 더 많은 검출을 해냈어요, 결함을.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조 쪽이나 다른 영수증의 문자 인식 이런 데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오후에
불량 분석에 대해서 제조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의 세 번째는 대화형 AI인데요. 이거는 챗봇, 쉽게 챗봇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챗봇인데 저희는 챗봇에서 좀 더 나아가서 기업에서 챗봇을 쓰다 보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단순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좀 자동화하려고 그랬더니 다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터페이스를 다 개발하지 않고 그 프로세스 자동화하는 거를 인텔리전트하게 해서 저희가 IPA라는 모듈을 만들었고 챗봇과 IPA를 결합을 해서 브리티웍스라는 그런 AI 기반 업무 자동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2시간 동안 열심히 수작업으로 반복해야 되는 일들을 이걸 하나로 하면 정말 5분 이내로 빨리 끝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에 트랙 1에서 보다 더 자세한 기술과 기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저희는 스스로 개발한 NCA라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있고 그리고 하이퍼레저도 지원하고 이더리움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기업에서 적용을 하려 그러면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8배 정도 이상의 성능을 올렸고 그리고 또 이게 NCA냐 이더리움이냐 하이퍼레저나 상관없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이거 신경을 안 쓰고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표준 API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오전 세션 그리고 요번은 또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별도로 딥다이브 세션도 오후에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는 암호는 보안 부분은 데이터 보안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요. 보통 데이터가 이동을 할 때 이 보안을 위해선 암호화를 시키죠. 근데 데이터가 보통은 암호화가 된 상태에서는 분석이 안 되죠. 복호화를 다시 시켜야 되죠. 근데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동형 암호 기술입니다. 호모모픽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서울대에 굉장히 석학 교수님 랩하고 같이 공동으로 산학을 했던 과제고 뭐 탑티어 암호 학회라던가 IDC에서도 우승을 한 그런 기술을 이미 검증을 받은 기술로 이것도 오후에 다시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I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가보면 다 고객들도 일부 스스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할 수 있다. 우리도 이 정도 했더니 한 80% 정확도 나왔다. 근데 이렇게 한 2~3명이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이걸 정말 전체 공장에 다 프로덕션으로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 회사에 다 전체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좀 다른 게임이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그걸 정제하고 또 다시 전처리하고 학습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AI를 워크플로우를 원스톱으로 하게 해준다든지 또 그런 데이터도 관리해주고 모델도 계속 버전 관리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합해서 AI 엔지니어링이라는 프레임워크로 만들었고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도 그 트랙 2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외에도 사실 AI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이 계속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가 테스트 기반 개발 TDD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스파크를 쓰는데 스파크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최적화한 그런 사례들을 또 오후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들이 비즈니스를 혁신해 드리는 게 저희 책임이고 저희의 그 꿈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기술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술을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항상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뭐가 변화가 있는지 정말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인 플랜은 무엇인지 라는 것을 항상 융합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술 혁신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데를 가고자 할 때 지도를 보듯이 저희가 기술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게 기술 로드맵입니다. 기술 로드맵은 탑다운으로는 정말 기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고요.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들도 그런 일환이고 바텀업으로는 어떤 사업에 대한 전략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 이런 걸 보고 있고 또 저희가 가는 아주 큰 신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풋을 받아서 이 맵을 만드는데 이게 그래서 사업하고 상품하고 기술이 쫙 얼라인된 그런 맵을 가지고 계속 맞추고 있고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하지만 거의 분기별 매월 사실 뭐 지도 내비게이션을 가다가도 조금씩 바꾸고 있듯이 애자일하게 그런 시장의 변화에 계속 맞춰가고 있고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지 5가지에 초점을 두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이제 프리딕티브는 합니다. 예측은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프리스크립티브. 즉 나 이렇게 4주 뒤에 이렇게 팔릴 것 같아. 그러면 프리스크립티브는 그래 그렇게 팔릴 거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돼. 어떤 처방을 해야 돼. 라고까지 가야 되고요. AI는 지금 인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AI를 위해서, 데이터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저희는 AI for AI 기술 자체가 AI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AI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지금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되게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정말 레이크처럼 데이터 레이크로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데이터가 사실 AI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일의 반 이상을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인텔리전트 데이터 레이크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보안은 정말 그냥 프라이버시를 보안 수준에서만 했다면 이제는 동형 암호가 그런 사례인데 AI를 하지만 프라이버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으로 그래서 프라이버시 for AI라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끝으로 클라우드는 지금 버추얼라이제이션을 다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 됩니다. 즉 베어메탈 위에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쿠버네티스라는 것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식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미주에 연구소가 있는데 미주 연구소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팀에서 별도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거고 오후에 사실 훨씬 더 교훈 노하우 알고리즘 자체를 공유를 깊이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토닉이 기술의 갈증을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테마인데 그래서 파트너, 디스럽트, 폴시의 그런 테마에 맞게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갈증을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들으시면서 해결을 해가시고 또 인사이트도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